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부터 또 시리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학을 위한 철학, 이렇게 한번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 동시다발적으로 짤막짤막한 걸 여러 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시리즈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 철학이었거든요. 그리스, 헬레니즘, 헤브라이즘까지 쭉쭉 나갔는데, 그걸 제가 왜 했을까요? 철학에도 관심이 많고 과학에도 관심이 많고 해서 했죠. 그리고 원래 이제 과학을 좀 전공을 하다가 나중에 좀 메타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를테면은 10대에서부터 한 가스물 이때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스물을 넘기면서 어 이해가 잘 안 됐던 것들이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런 개인적인 체험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진 있죠? 솔베이웨이. 어벤져스잖아요. 거기에 사진 찍은 물리학자들 거의 대부분 한 반 이상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이죠. 한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그때 당시에 그 솔베이에서 당연히 그 중에서 이제 그 히어로 중에 히어로는 아인슈타인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그때 당시에 새로운 물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거기서 논쟁이 붙어요. 논쟁이. 그 또 우리나라 이 문화가 달라가지고 논쟁이 세게 붙었던 모양이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회차를 거듭해가면서 네 번에 걸쳐서 이 코펜하겐 해석을 두고 막 논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아인슈타인 빼고는 다 이 사람들 물리학자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제가 부분과 전체를 얘기한 적도 있죠. 그 하이젠베르그가 쓴 책인데 좀 어렵다. 그래서 독서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도 되게 제가 추천을 해줬거든, 방학 때. 근데 굉장히 어려워서 읽었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코스모스만 추천할 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스모스는 고등학생도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부분과 전체는 좀 어려워요. 근데 왜냐면 부분과 전체는 내가 고등학교 때 도전을 했었나? 잘 모르겠네. 제가 그걸 제대로 읽은 건 대학 때거든요. 토지 같은 거는 대학 때 도전을 했다가 대학 졸업 후에 제대로 읽었고, 여러 번. 제가 과학을 위한 철학을 하는 이유는 그 현대의 물리학을 연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그냥 딱 읽고, 처음에 부분과 전체를 읽고, 처음에 코펜하겐 해석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거기에 나온 과학도 어렵지만 철학적인 그런 얘기, 하이젠베르그라든지 뭐 슈레딩거라든지 보어라든지 다 아주 그냥 대단하거든요. 대단해. 아인슈타인만 물리학자 같아, 거기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철학자야. 근데 물론 그 안에 이제 사고 실험들이 계속 제시가 되면서 제가 그것도 4개 다 찍었거든요. 4번에 걸쳐서 그걸 해요.
하는데 이제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보어의 압승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리학자들은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다 제가 다른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저는 보어의 그 해석이 맞다는 게 아니라 보어의 문제 제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알려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맨 처음에 그리스 철학을 한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 그것도 그리스 철학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거 하기 전에 한참 동안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엉뚱한 소리가 아니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뭐 한 번에 안 될 것 같고, 뭐 몇 편에 걸쳐서가 됐건 한번 과학을 위한 철학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대 물리학자라든지 현대 과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질서 있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식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간접 증거들이 자꾸 모인단 말이죠. 원래는 제가 그 4차에 걸쳐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핀 실험인데, 이게 기록에는 뭐 달리 남아있진 않지만 아인슈타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아마 고안된 실험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인슈타인의 반대쪽을 지지해주는 결과가 나왔죠. 스핀 실험, 이쪽으로 스핀 실험. 자, 그러니까 정보가 빛보다 더 빨리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까는 순간 결정되느냐, 관측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미친 소리잖아요, 사실. 근데 실제로 영향을 미치죠. 실험이 다 됐어요. 그게 간접 증거로 다 실험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막 서양 사람들 아주 이상한 그런 거를 물리학자들이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전혀 막 그 무주공산에서 그냥 되는 대로 씹으린 게 아니고 다 뭔가 기반 베이스가 있었던 거지. 베이스가. 그래서 그 베이스들을 보면은 그 서양 문화 그리고 인문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사회나 자연과학에 대한 관점도 새로워질 수 있다. 오늘은 이제 서론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오늘 사실 이제 어제 처음 약을 먹고 힘든 밤을 보내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이 약을 좀 이따 또 한번 다시 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노동을 하자. 21일이죠. 22년 6월 21일. 자, 그리고 엄청 덥습니다. 그냥 반팔 뭐 가디건 같은 거 안 걸치고, 아침인데도 8시 좀 넘었을 텐데. 자, 그러면은 10분 동안 제가 왜 이거를 한번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지를 얘기한 거고, 이제 그리스 철학 1번 타자 누구 먼저 갈까? 제가 주로 볼 거는
제가 여기에서 주로 볼 거는 상고 시대, 그리스 철학의 상고 시대라고 하면은 주로 페르시아 전쟁 그 이전을 얘기를 해요. 마치 동양에서 선진 유학, 진나라 앞쪽 유학을 얘기하듯이 그 앞쪽에 이제 여러 제자 백가가 있었듯이. 오, 엄청 뜨겁네 오늘. 이 그리스에도 페르시아 앞쪽에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10분이나 됐으니까 빨리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 전에, 그리스 전에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엄청난 문명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리스를 보느냐. 이게 서양 사람들은 그리스를 먼저 보는 게 이해가 가지. 거기를 원류로 삼고 싶어 하니까. 단절. 특히 이제 종교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단절.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가지고 있는 문명, 그리고 그레코 로마이 가지고 있는 문명에는 질적인 갭이 하나가 있죠. 질서, 보편성. 그 논리나 설명이 가지고 있는 질서나 보편성에서 갭이 확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는 그 서구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여기를 어떤 면에서는 앞쪽 걸 싹둑 잘라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면도 있긴 하지만은 그리스 로마에서 정말 그 사유의 비약, 아주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탈레스부터 시작을 해야 되려나? 탈레스부터 합시다. 탈레스. 이제 원래 이제 그리스 철학자 이렇게 하면은 탈레스부터 보통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인으로 그 앞에 이제 호메로스가 나오고. 근데 호메로스가 이제 신화적인 세계에서 철학적인 세계로의 그 매개 역할을 했다고 이제 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이제 상업 거기가 이게 그 그리스가 있으면 그때는 그리스가 지금 그리스 나라가 아니라 지중해 둘러싼 요런 데까지가 다 그리스 문화권이고 말이 식민지지. 다 잘 무역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또 새로운 생각이 나올 때는 뭔가 변화가 있을 때야. 페르시아 전쟁처럼 이제 큰 제국, 대제국, 페르시아, 이제 이란이죠. 이런 데랑 맞부닥쳤을 때 갑자기 그 이전에 자연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인간 철학,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걸로 이제 관심이 올라간 것이고, 저는 이제 그 앞쪽을 주로 다루지만 그 뒤쪽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또 결절점이 된단 말이죠. 유클리드 이런 분들은. 그러면 자 이제 탈레스로 한번 가볼까? 탈레스로 가기 전에, 탈레스는 이제 요 소아시아 밀레토스 학파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오니아 그 식민지 있죠. 트로이 전쟁 요 배경이 되는 그 지방, 거기가 이제 안정화된 그 상태에서 자연 철학이 많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에. 근데 이 탈레스가 탈레스에 대한 거 뭐 이거저거 다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얘기는 그
간략하게나마 좀 해놨기 때문에 이거저거 다 얘기를 할 건 아니고, 탈레스와 과학, 이게 가장 그 중요한 부분. 그리스 철학 제가 재생목록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첫 번째 편이 탈레스가 아니라 두 번째 편이 탈레스예요. 첫 번째 편은 이제 그 전체 배경 설명을 했고, 근데 이제 과학에 관련된 거는 탈레스가 이등변 삼각형 증명하는 거 있죠. 이등변 삼각형, 제가 유클리드 얼마 전에 그 얘기할 때 했던 거, 그런 것도 하고, 그때 당시에 자연 과학에 가까운 것들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공로가 있어. 근데 그거보다 가장 크게 뭐라고 합니까, 의미를 갖는 것, 그거는 실제로는 물. 탈레스 하면 물의 철학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물의 철학자, 철학하면은 1번으로 나오고, 왜 물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물이. 탈레스가 개별적으로 뭔가 이렇게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증명을 하고 설을 펼치고 했던 것들은 그 편을 참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독서라든지 이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고, 저는 이제 뭘 좀 보려고 하냐면은,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 이전까지 그리스 사람들은 일단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그 교역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깨어 있고, 그리고 지중해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문화권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다른 문화에서 대해서 이렇게 지켜볼 때 사람은 갑자기 메타적이 될 수 있죠. 메타적, 한 차원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아하 하고 깰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 지방에 그 밀레투스 그 지방이 잘 살았어요. 식민인데 본토보다 막 더 무역이 활발하고, 거기가 결절지잖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터키가 걸쳐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 이제 지금이야 다른 그 여러 가지 이런 길들이 많이 있지만은 비행기 타고 가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때는 물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 양반이 했던 것 중에서 이등변 삼각형 증명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주 하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까지도 그 자연과학에 대해서 말해놓은 거 다 엉터리가 되게 많아요. 지금 물리학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 후세 사람들이 보면은 에이 엉터리네 다 이렇게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틀인 거야, 틀. 근데 왜 물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원질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원질. 이 사람들은 야, 여기 지금 뭐가 있지 않냐, 내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냐. 근데 재밌게도 이 보이는 거 넘어서의 원질, 아르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요거를 시리즈를 몇 편이나 찍을지 모르지만은 요게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또 다 기독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헬라어 번역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다 이 헬라의 고대 철학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태초, 아르케, 말씀, 로고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원지를 찾으려고 했던 그 노력, 가시적인 것 너머의 것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 이 첫 단추로, 그 이전에도 그쪽 동네는 사원소설이 어설프게나마 있었고, 중국에는 오행이 있었고, 인도에는 사대가 있었고, 그런 거는 있었어.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은 그 앞전에 만연해 있던 사원소설이랑 다른 거예요. 음양 오행에서 오행도 동중서가 말하는 오행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역이 있으면서 이와 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 중심적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또 오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했던 것들이 어떤 결절점에서 한번 이렇게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왕필, 뭐 동중서 이렇게 각각 있단 말이죠. 이기에 대한 거, 오행에 대한 거. 근데 이제 그 서양에서도 사원소에 대한 것 중에서 원질, 아르케 하나가 있을 거다. 그게 물이다. 질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밀레투스 학파라고 하는 곳은 계속 그 원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동양으로 치면은 기이론론적인 생각에 가깝다고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양은 뭐 어떻게 봐도 결국 기이론론 세상으로 다 그걸 떠나 있지는 않죠. 이가 있다고 해도 기 없는 기 없이는 이게 관념적인 것이고, 근데 이제 서양의 밀레투스 학파는 원질에 대한 거, 그러니까는 진료 쪽에 가까운 것이긴 한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 형상에 가까운 생각들도 뒤에 나오거든요. 바로 그 학파로 묶이는 사람을 제가 그리스터라 그거 할 때 아낙시멘데스하고 아낙사시만도로스 이름 또 헷갈리네. 두 사람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이런 분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분들도 다 원질, 사원소 이런 만연해 있는 거기에서 원질로 뭐 하나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탈레스가 이제 그 첫 시작으로서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것 너머에 정말 근본이 되는 어떤 아르케가 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늘 나오는 거예요. 탈레스가 물의 철학자. 그게 물이다. 근데 그 물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그 마시는 물이라든지 흘러가는 물,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선 원질로서, 아르케로서의 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근원으로서. 사원소 중에서도 이 요 근원에서 생각을 출발을 해나가는 거야. 근데 그 바로 다음 시기에 아낙시멘데스 때 바로 반박을 받죠. 물은 너무 물질적이야. 아무리 원질을 찾지만. 그래서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아페이론은 뭐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테라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테라스라고 하는 게 질서예요. 규정. 어떤 현을 정확하게 뭐 정수배로 이렇게 딱 잘라서 잡아서 연주를 하면 질서를 부여받는 거예요. 근데 아페이론면은 페라스가 없는 놈을 원질로 보는 거예요. 원질은 페라스가 없는 추상적인 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형상에 이게 형상이라고만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물질성인 것에
무규정적인 진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앞에 이론이. 근데 앞에 이론이라고 하는 질서 부여받기 전에 어떤 원질, 그런 단위를 생각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나중에 이런 물질에 대한 탐구, 요 동쪽에서, 그리고 또 서쪽에서는 논리나 뭐 수학에 대한 탐구, 이 피타고라스를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어떤 단위에 대한 것, 원질에 대한 것, 아르케에 대한 것, 그리고 수가 이렇게 하나하나 수체계가 넓혀 가는데도 단위라고 하는 거. 양자역학에서도 단위, 양자가 어떻게 생긴 어떤 입자가 아니라 단위거든요. 퀀텀이 단위. 제가 기름방울 그 실험할 때도 전하량도 단위, 기본 단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런 기본 단위. 그 앞에 이론에 대한 그 탐구가 현대 과학, 현대 사회과학, 또 심지어 인문학에도 계속 뭔가 샘물처럼 쓰이는 거예요. 니체가 다 그런 거 연구했던 사람이고, 헤겔이나 칸트나 다 그런 데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고대에 앞으로 제가 진행될 그 생각들. 근데 이제 3년 전에 했던 거랑 달리 이번에는 과학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다른 인문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그 방향으로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처음에 물의 철학자 탈레스가 진짜 찾으려고 했던 건 물로 세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아르케가 물이다, 원질이 물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제자벌에서 물보다 더 무규정적인 어떤 추상적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야, 그러나 진료의 무규정성을 담고 있기도 한 게 앞에 이론이에요. 그 얘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앞에 이론이 있고, 그 다음은 또 물, 흙, 아니 물, 불, 공기, 흙, 공기로 가겠네. 아낙시만도로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얘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걸로 가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과학적인 현상들이랑 만나거든요. 지금 과학을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과학의 그 질서가 부여되는 방식들이랑 만나게 돼요. 이를테면 메커니즘. 그건 다음 시간에.